투자자, 찐 투자자 또는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요, 절대 상승이다, 하락이다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전에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지금 힘든 상황이 있을 뿐, 진짜 투자자들은 상승과 하락의 상황에 맞춰서 자신을 팔색조처럼 변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신문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유심히 봐야 될 투자자의 움직임들 관련돼서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자, 보게 됐더니 감정가 8억 아파트 세 차례 유찰 끝에 6억 낙찰 굴욕.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와, 큰일 났다. 감정가 8억 아파트가 6억에 떨어졌고 그때 낙찰됐으니까 여기서는 굴욕이라고 표현했지만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화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내용 나와 있는 것은 상계주공 11단지입니다. 보니까 세 차례 유찰 끝에 매각, 굴욕, 인기 재건축 아파트, 경매도 싸늘하다. 아니, 일반 아파트도 팔리지 않는데 경매 시장 역시도 시장이 위축되는 건 당연하겠죠. 자, 그런데 상계주공 11단지가 8억이고 58평방미터인데 6억에 낙찰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세 차례나 유찰됐고 서울 지역 아파트는 경매 시장에서도 선호도가 높아서 두 차례 유찰되는 경우가 사례가 드물었다. 당연한 소리죠. 왜? 그동안 올라가고 있었으니까 서울, 특히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파트가 이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유찰되는 사례가 없죠. 근데 요즘에 이런 것 때문에 심리가 위축되면서 초역세권에다가 재건축 호재까지 갖춘 단지보다 매각이 쉽지 않아졌다는 평이다 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이런 기사는 저희들 같은 사람들한테는요, 와, 싸게 살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경험 삼아 한번 상계 11단지에 뭐 호갱노노나 해가지고 가격의 움직임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는 뭐 시간상 문제로 이렇게 보여드리지는 못하겠지만 들어가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흔히 말하는 하락장 때 2007년 이후 8, 9, 10, 11, 12 뭐 이런 하락장 때 이 상계주공 11단지 같은 경우가 정말 하락장 때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보시죠. 보시고 나면은요,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런 물건들은 지금 현재 상계주공 11단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 이건 다른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감정가 8억짜리를 갖다가 6억에 낙찰됐다고 내 집이 6억이야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그 가격이 원래대로 회복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물건을 내놓지 않고 버티고, 결국에는 이 버티는 사람들이 나중에 무슨 행동을 하게 되면요, 살아나게 되면은 가격을 더 올리고 그동안의 보상심리처럼 했던 모르지 못했던 부분을 또다시 올리려고 하는 게 이번 상승장에서 보셨잖아요. 그런데 그 물건을 갖다 6억 주고 산다라고 하게 되면 8억짜리가 7억으로 팔릴 수가 있겠죠. 경매니까 6억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6억에 샀다가 7억에 팔면 되지라면 안전마진을 볼 수 있겠네? 뭐, 이것저것 비용 처리라도 할 수 있겠, 수익은 낼 수 있겠네?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실제로 저는 이런 거 되게 많이 봤고,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안 했던 사람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자, 그리고 한번 또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 4억이 빠지니까 큰 손이 움직인다. 자, 일반인들 자꾸 얘기하는데 항상 모든 행동은 부자들의 행동을 따라가야 되고 부자들이 하는 모습들을 봐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대다수 행동은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4억 빠지자 큰 손이 움직인다. 잠실 엘리트 급급매 현금 거래로 팔린다. 이게 뭔 소리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기사를 보게 되면 4억이 빠지자 큰 손들이 움직인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한 달 사이에 8월 30일에 나왔던 거니까 8월 중에 나왔던 내용인 것 같아요. 잠실동 단지들 토지거래 허가, 증가세,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늘었다. 신고가 대비 떨어지니까 매수가 문의가 늘었다. 매물이 쌓이니까 집주인들은 더 내려하나 고민한다라고 하지만 이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아마 여기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정말 더 내려야 한다고 고민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버티기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당수는 아마 버티기 한다고 생각하실 가능성이 높죠. 결국에는 이른바 큰 손들의 관심들이 몰리고 있다. 부자들이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부자들이 이렇게 한다. 자,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 부자들이 이른바 급급매만 눌러서 매수해 나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여기서는 대출금리에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 부자라고 하니까 나랑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동안 투자를 잘 하지 않고 유심히
관찰만 했던 분, 소극적인 사람들도 있었겠죠. 이런 사람들은요, 많이 투자하지 않고, 일반인들은 온갖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투자를 하려고 하지만, 이런 분들은 가만히 있다가, 어차피 대장주가 이렇게 떨어졌다면 그냥 사야지라고 하는 행동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되게 많이 한다는 거죠. 이런 행동들을 하신 사람들이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정말 많이 돈을 법니다. 되게 많이 안 하는데 되게 많이 벌어요. 이런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멀리 가지도 않아요. 내가 아는 동네만 합니다. 아니면 좋다고 하는 데만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무 때나 투자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역발상으로 이런 것들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 자, 나와 무엇이 다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아파트 거래 절벽이 깊어지자 상업 업무용으로 투자 몰렸다. 역시도 이게 뭐 대세의 상황은 아닐 거예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아파트가 거래 절벽이 깊어지니까 상업 업무용으로 투자 몰렸다라고 얘기하면서, 자, 여기 보면 오피스텔 거래가 늘었고요. 아파트 거래는 최저도 떨어졌고요. 자, 이러면서 전체 거래의 20점 올라 역대 최고다. 언제부터 기준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최고라고 하죠. 자, 이러면서 상업용 업무용 건축물이 시장 성적표가 갈렸다. 정말 많은 사람이 들어온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오피스텔을 포함한 상업용 건축물은 굉장히 많이 거래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결국에는 시장의 움직임은 항상 변한다라는 거. 저는 그래서 항상 투자를 할 때 이런 움직임을 따라다니지 어떤 특정 지역에 내가 그동안 했던 방식을 매번 반복하지 않는다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죠. 지난 수년간 수요가 집중됐던 아파트 시장은 타격을 받았지만 수익형 부동산은 월세가 오르니까 상대적으로 적응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자,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는 이렇게 이자 부담을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오피스텔 얘기가 나왔으니까 상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가 매매 가격 역대 최고. 대단지 상가 입찰 첫날 완판. 뭐 모든 동네가 완판되는 분위기는 아니겠죠. 수익률이 떨어지는 게 또 있으니까. 근데 보니까 9월 4일 기사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활발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지역이 좀 있나라고 쭉 봤는데 일단 뭐 매매가는 많이 오르고 있고요. 뭐 단지 내 상가 눈길 뭐 이러면서 유동인구가, 그러니까 단지 내 상가 중에서 유동인구가 유리한 뭐 어떤 특정 지역, 아파트 이름이나 이런 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지역에 뭐 공실 부담이 적고 예상 수익을 알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 밑에는 광고의 개념이니까 밑에는 보지 않겠고요. 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걸 보는데 되게 재밌는 게 옛날에 제가 투자를 하던 당시에 비슷한 상황이 나왔던 거. 지금 2022년 9월이니까 흔히 말하는 침체장 또는 조정장의 어떤 분위기 상황이죠, 지금이. 근데 요 기사를 한번 보시도요. 2008년 5월입니다. 2008년 5월 같은 경우는 9월 15일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터지면서 굉장히 무너졌던 시기니까 당시로서는 어쨌든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는 금융위기가 아니었고 무언가 투자처를 찾는 상황에서 당시 나왔던 기사를 보게 되면 2008년 5월달 기사를 보니까 당시 주공 분양 산대 단지 내 상가가 인기가 좋다라고 하면서 뭐 투자금이 엄청나게 몰리고 어떤 지역 내에 인기가 부양됐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역시 사람들은 똑같이 움직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이런 데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상황과 지금 상황이 갑자기 특별하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진짜 비슷하다. 진짜 비슷하다. 똑같지는 않지만 항상 비슷하다. 근데 그 말을 믿으시면서 제가 함부로 지금 하락장이다라고 언급을 안 하고 있잖아요. 언급을 왜 안 하고 있느냐? 그러다가 올라가는 시장도 봤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시장의 변화 포인트를 지켜봐야 되는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규제 완화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올 하반기까지는 투자보다는 관망을 하고 지켜보고 시장의 방향성이 어디로 틀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이런 기사들을 보게 되면 시장의 움직임은 항상 비슷하게 돌아간다.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하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그 시장의 흐름을 얼마만큼 잘 이해하고 있느냐,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거와 모르고 있는 거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좀 두려워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라이브 방송 중이니까 광고 한번 잠깐 하고 해야겠죠. 저도 카페를 운영하고 뭐 그런 입장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제 오른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저희가 부지런 카페에서 지금 기초, 중급, 고급, 그 다음에 미네르바 올빼미의 세금 강의까지 해서 종합반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현재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해서 약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강의를 지금 현재 모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부지런 카페 들어오셔서 이 부지런 종합반이 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보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을 한번, 그리고 저는 여기서 고급반 강의를 하고요. 여러분들 커리큘럼을 바꿔서 이번에 고급반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하락과 관련된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고, 하락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옛날에는 어땠는지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계속 그게 좀 커리큘럼을 포함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은 관심을 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은 부지런 카페 들어오셔서 확인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질문, 약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여러분들의 질문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네요.